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대응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가 최근에 제일 많습니다. 승인 불발된 다음에 급락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완전히 수렴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자,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상당히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HLB 차트 보시면은요, 주봉이나 월봉. 자, 월봉 보시면 10년 차트인데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신고가가 난 종목이죠. 10년 만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있고요. 많이 내려가면 매집 전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렵죠.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리고 1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 4만 원짜리가 자, 보시면은요, 6개월 전부터 4만 원에서 12만 원을 갔다가 다시 4만 원 오고 다시 8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HLB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FTA 승인 하나였죠. 이거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당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이오 종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랑 다릅니다. 이런 제조주랑.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수치보다는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고가 종목이고.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전체 계열사까지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데요. 자,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특별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고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4시 36분. 새벽에 영상을 찍는 거는 일찍 영상을 주말에 업로드할 겁니다. 주말에 아침에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영상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HLB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자,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이번에 승인이 안 된 리보세라닉,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승인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 임상 결과 제출,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자, 추정입니다. 추정.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악재? 불확실성입니다. 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세력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물량도 털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는데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S와 No. 자, 이 기간 동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이 될 겁니다. 물량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적 부분이 작용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진영건 회장 승인이 불발된다면 한 얘기 중에서, 자, 중요한 얘기 뭐냐면요, 이 중간에 보면 검은색 진하게 나온 내용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O가 없어서 승인이 났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BIMO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임상 실사.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갈 수 없다. 여기 피대상자들이 있어서. 이거는 화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예입니다. 그냥 핑계거리일 뿐이고,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항서제약은 캄넬리주막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효능에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O 안에도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이오 안보법이 제동에 걸렸을 때 HLB가 올라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마라. 바이오 안보법. 살짝 IRA랑 비슷한데 내년부터 중국 기업들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번에 FTA 승인에 제가 보기엔 이런 문제가 개입이 됐다고 봅니다. 항서제약의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자, 아까 얘기가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스코 기대감 반영됐다. 아스코에서
자,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닉 효능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간암약이었잖아요. 이게 위에도 효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 그리고 이번에 부신피제랑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 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능이 뛰어난 약인데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암상기 전환치료 완전 간해. 자, 의학용어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환자분이 폐암이 걸려서 3기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암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재발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간, 위, 유방암, 난소암, 아까 부신피질암 있었죠.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죠. 자, PBM 처방약선 목록에 등재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특이한 제도입니다. 약을 팔기 위한. 자,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에 등재돼야 보험 혜택 받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MS가 20% 정도 되는데 옵토마렉스와 서브유아렉스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을 자, Significant Predicted Postcoming Drug 무슨 얘기냐?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시판이 될 거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HLB 제약이 국내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 국내에서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미국과 한국에서 마케팅 준비 작업은 다 끝난 셈입니다. 더군다나 HLB가 CB60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금이냐면 미국에서 마케팅할 때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 조기 직판매 때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600억이나 만들어놨습니다. CB로 발행을 했죠.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CB. 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CB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에서 거래소나 코스닥 매집하는 방법.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세력은 보통 여기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발행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서브적인 방법인데 이 CB도 세력이 들어온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래소요, 코스닥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330억 추가 발행됐죠. 그러면 600억이랑 330억이랑 운영자금인데 330억, 이건 마케팅 자금. 도합 93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세력형님 넘버 2, 세력형님 넘버 3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가 있었죠. 자,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왜 이전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자, HLB 처음에 코스닥 150 종목인데 코스닥 150 종목하고 코스피 200 종목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로 가서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워낙 시달려서 그동안에 갈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승인 앞두고서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자, 공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찌라시나 이런 걸 퍼뜨리게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자, 공매도.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숏 커버 중입니다. 팔았던 거 다시 채워 넣어야죠. 자, 만약에 이게 근데 재승인 얘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때부터는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하면 생각나는 에코프로. 작년 이맘때쯤 1년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애분하게 전이었는데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가 올라요. 악재가 나온 겁니다. 호재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그 당시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주식이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숏 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자,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그 주가가 폭등이 나왔어요. 가격 불문하고 샀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급이 살짝 왜곡이 되는 거죠. 자, HLB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HLB 정리를 한번 하고 이슈를 간단하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그랬죠.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지난 6개월 동안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는 어떤 수치가 나오잖아요. 판매 실적이나 매출 개혁.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임상을 하잖아요.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되게 어렵고 상용화될 확률 여기서 10%밖에 안 됩니다. 자, 보통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R&D를 위한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추가 비용 들어가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인건비 들어가죠. 초기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나오는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칸넬리 주막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이제 재승인.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 준비 작업 끝났기 때문에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 600억이 한번 들어왔죠. 마케팅 자금으로 330억 운영 자금 930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세력형님 넘버 2, 세력형님 넘버 3. 자, 세력은 유통시장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발행시장에도 세력이 저렇게 들어옵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쇼커버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재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쇼커버를 안 되니까 스퀴즈도 단행하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특히 HLB 같은 그런 급등주들.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망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CB 600억, 330억 두 번에 걸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네 번째, 지금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 중인데 추후에 스퀴즈로 단행할 때 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대응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차트 보면은요. 급락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2달 가까이 자 팽팽했습니다. 균형이.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이 있는 반면에 저기서 누군가 받쳤어요. 밑에서. 자, 이 밑에서 받친 세력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다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바닥에 깔아놓고 사죠. 두 번째, 구간 매수. 살짝 올리죠. 세 번째, 호가. 근저보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자, 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특히 1, 2번 구간이 긴데 이번에 들어온 애들 보니까요. 이거 생략하고 바로 이거로 들어갔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PBC 아나운서 봤는데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이 3단계, 4단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자, 근데 올라가다 밀렸죠. 10만 원대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여기서 왜 걸렸을까요? 이 가격 10만 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10만 원은요. 공매도 세력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위에서부터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쭉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가 숏 스퀴즈로 바뀐다. 에코프로처럼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그래서 여기서 저지한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걸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공매도 세력들 10만 원대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스퀴즈로 바뀝니다. 두 번째, 헤지펀드 친구들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10만 원 돌파됩니다, 얘네들.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 보시면은요. 오랜 기간 매집을 했는데 다 팔지는 못했죠. 여기서 급락하는 바람에 다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받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요. 살짝 박스권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박스인데
자,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온 걸 제외하면은 한 5, 6년 정도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매집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이죠. 자, 이 기간을 보시면 상당히 오래됩니다. 6년에서 한 7년 정도 러프하게. 자, 이거 지금 몇 배 오른 겁니까? 7배, 8배 정도 오른 거죠. 자, 이 정도 수익률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FT 승인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장기화되면 이 수익률 상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미 뭐죠?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 세력들의 출구 전략, 아울러서 매집 전략.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이런 것 다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 이 매집한 친구들 있죠. 얘네들이 주포 세력인데, 주포 세력이 싫어하는 게 매집이 마무리되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겁니다. 개미 털기 어떻게 할까요?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포머란 말 들어보셨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가면 쫓아가 사는 거죠. 포머. 내려갈 때는 피어입니다. 이런 심리적 부분들이 큽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 그래서 HLB 같은 이런 바이오 섹터의 이런 대장주들, 급등하는 종목들 실제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매매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매해봐야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급등주들. 왜?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매매 기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바이오 세력 기법.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일단 얘네들이 패턴 분석을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자,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전체 계열사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여러분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이평선에 수렴을 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잘 보시면요. 여러분. 자, 제가 패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하나 그려지죠? 그죠? 요렇게 또 하나 그려집니다. 뭐죠 이거? 자, 대칭형 삼각 수렴, 시메트리 삼각 수렴입니다.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 5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어디다 베팅하시겠습니까? 저점은 올라가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이평선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하기 편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예.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A 승인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탑5 유망 종목.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는 2번과 거래소 전 FTA 승인 대응 전략 3번, 탑5 예상 종목 5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배너 있는 번호로 HLBR. 그럼 제가 리포트.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로 경험이나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당연히 무료방입니다. 3158-8575 여기로 두 글자 경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자 실시간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은 박민수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이 따로 있는데 자, 매집주 방에서 예전에 많은 종목이 나갔는데요. 뭐 여기도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이 문자 신호가 남아 있는데 많이 지났죠. 자, 11월 달입니다.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11월에 HLB가 자, 갑자기 거래가 이틀에 걸쳐 600만 주 정도 터집니다. 그죠? 요렇게 11월 14일 날 HLB 3,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3만 원대 바닥을 확인하고 제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데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오죠. 3월 말쯤에서 자, FTA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3월 26일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5월에 급락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자, 가격도 있고 다른 이슈가 또 있어 샀습니다.
5월 23일 5만 원에 재매수했죠. 수급호전 FD 약재 반영. 23일 이때쯤입니다. 왜 들어갔느냐? 매매 동향을 체크하다가 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하나 있죠.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이걸 언제 드렸냐면요. 3월에 드렸습니다. 자, 3월에 보시면 갑자기 거래가 확 터지기 시작합니다.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자, 전력기기 종목 중에 대장주입니다.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3월 7일이 이때쯤이죠. 자, 이거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현재 보유 중이고요. 27만 원까지 갔었죠. 4배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요. 자, 매집 주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려요. 3158에 8575 이 번호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신규 종목이 준비되었으니까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종목들. 패드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기술주는 빠지고 다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제조업. 탑픽 5종목. 국내에도 시차를 두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로 바뀌긴 했지만 대세는 지장 없고 이미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트럼프 쪽으로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여러분 TT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약자 TT. 그러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미국 대선 11월입니다, 여러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여기 종목들 대박이 날 겁니다. 타점 잡아놨고 이슈 다 정리해놨습니다. TT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HLB 나날이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응 전략자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HLBR 있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1번 매집 주방 중장기 종목 드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TT 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 자료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전체 HLB 계열사 커버를 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FT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유망 종목 5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그랬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문자나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 LS 일렉트릭이나 HLB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었으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트럼프 트레이드 시차를 두고 한국에 커플링 될 이슈입니다.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섹터 4가지 분석해놨고요.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이제 이슈는 다 오픈됐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죠? 중요한 게 수급. 자,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공매도 세력이 내리누르고 있다. 두 번째, 받치는 헤지 펀드들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수급 싸움이죠. 일종의 머니 게임입니다. 자, 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세력들이 헤지 펀드가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 돌파 못했습니다. 왜? 매도 최하단입니다. 이게 돌파하게 되면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상황이 바뀌죠. 여러분, 중단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리포트 제가 열심히 만든 리포트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